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다큐멘터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일본 최고의 폭로 전문 감독 사토 켄지가 한국을 겨냥해 제작한 다큐멘터리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의 가짜 환경쇼를 폭로하려던 그가 오히려 자신의 편견을 폭로당하며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충격적인 현장이 그대로 방송되었거든요. 대구 도심에 수달이 산다는 황당한 제보를 비웃으며 출발했던 그의 여행은 어떻게 전 세계를 감동시킨 발견의 여정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의 한 방송국 회의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사토 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52살의 그는 이미 일본 다큐멘터리계의 전설이었죠. 그동안 수많은 가짜 뉴스와 조작된 이벤트들을 파헤쳐 세상을 놀라게 만든 냉혹한 폭로의 달인이었습니다. 대구 도심의 멸종위기 1급 수달이 산다고요? 켄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작진이 건넨 제보자료를 책상에 던지며 고개를 저었죠. 한국은 정말 가짜쇼의 나라군요. 평창 올림픽 때도 월드컵 때도 항상 과장되고 포장된 이미지만 내세우더니 이번엔 수달까지 동원하다니. 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난 20년간 그가 쌓아온 명성은 바로 이런 허위 선전들을 철저히 파헤치는 데 있었거든요. 중국의 가짜 판다 사육장, 미국의 조작된 환경보호 캠페인, 유럽의 허위 친환경 도시들까지 모두 그의 카메라 앞에서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켄지가 단호하게 말했죠. 아마 훈련된 수달을 몰래 풀어놓고 마치 자연 서식지인 양 꾸며놓았을 거예요. 한국 정부의 도시 이미지 개선 프로젝트의 일환이겠죠. 제작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켄지의 예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구라는 공업도시의 민낯을 보여주고 환경 파괴의 현실을 드러내며 정부가 조작한 수달쇼의 뒷면을 폭로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또 한 번 충격에 빠질 겁니다. 켄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대구로 떠나죠. 이번에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대구공항에 내린 켄지는 곧바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회색빛 공장 굴뚝들과 매캐한 연기였는데 공항에서 보이는 풍경은 전혀 달랐거든요. 푸른 산들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고 곳곳에 녹색 공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켄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가이드로 나선 김영민이 다가왔습니다. 55살의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토박이었죠. 먼저 시내부터 둘러보실까요? 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공업도시의 어두운 면을 담아낼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택시가 시내로 들어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예상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저기 보이는 게 수성못이에요. 영민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달성공원이고요. 대구는 원래 담장이 많았는데 90년대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담을 허물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담 없는 도시로 유명하죠. 켄지는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또 다른 포장된 이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니 정말 담장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집집마다 열려있고 골목길마다 작은 정원들이 이어져 있었죠. 신천에 도착했습니다. 영민이 강가를 가리켰어요. 여기가 바로 수달이 서식한다는 곳이죠. 참고로 이 신천 복원 프로젝트가 서울 청계천의 모델이 되었답니다. 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계천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 재생 사례인데 그 모델이 대구에 있었다니요. 강물은 생각보다 맑았고 양쪽으로 잘 조성된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여유롭게 걸으며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켄지는 야행성인 수달을 촬영하기 위해 새벽 2시에 신천으로 나왔습니다. 가이드 영민은 호텔에서 쉬고 있고 켄지 혼자 어둠 속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주변은 조용했고 가로등만이 강물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먼저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며 지나갔어요. 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하지만 곧이어 70대로 보이는 노부부가 손을 잡고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가 조용한 강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청년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중년 남성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타났죠. 켄지는 점점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다닐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이 혼자 조깅하는 모습은 일본 시청자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분명 연출된 거야. 켄지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치안이 좋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일부러 배치한 거에 틀림없어.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대화하는 목소리도, 걸음걸이도, 표정도 모두 진짜 같았습니다. 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5시 켄지는 호텔로 돌아와 잠시 잠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일어나서 아침 촬영을 위해 다시 나서려던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귀중품 가방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뒀지? 켄지는 급하게 호텔방 곳곳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쳤죠. 신천에서 촬영할 때 벤치에 올려둔 게 기억났습니다. 켄지는 절망했습니다. 새벽에 강가에 둔 가방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어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신천으로 향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젯밤 촬영했던 그 벤치에 가방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5시간이 넘게 지났는데도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 옆에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 가방 주인이세요? 할아버지가 켄지에게 물었어요. 아침에 산책 나왔다가 보니까 여기 놓여 있길래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가방이라면 더욱 그랬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켄지가 깊숙이 인사했어요. 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구는 선비의 고장이네. 남의 물건에는 손 안 댑니다. 선비의 고장. 그 말이 켄지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깊은 뿌리를 가진 문화적 전통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켄지는 다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천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젯밤의 충격적인 경험들로 인해 마음이 많이 흔들렸지만 여전히 수달은 가짜일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강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산책하러 나온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켄지는 집중해서 물 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물 위에 작은 파동이 일더니 까만 머리 하나가 쏙 나타났어요. 켄지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곧이어 2번째, 3번째 머리가 연달아 나타났죠. 어미 수달과 새끼 2마리였습니다. 수달 가족은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어미는 새끼들을 보호하면서도 여유롭게 물속을 헤엄치고 있었고 새끼들은 장난치듯 물장구를 치며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모습에는 두려움이나 경계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들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죠. 켄지는 점점 카메라 렌즈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진짜 야생수달이 도심 한복판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주변을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수달을 신기해하면서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켄지의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폄하하고 대구를 무시하고 모든 걸 가짜라고 단정지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달 촬영을 마친 후 켄지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쌓아온 확신들이 하루 만에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가이드 영민은 그런 켄지의 모습을 보고 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계산 성당 옆 90계단이에요. 영민이 높은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대구를 이해하려면 이곳의 역사를 알아야 해요. 켄지는 영민을 따라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90개의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지만 그는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계단 중간중간에는 대구의 역사를 보여주는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1900년 이곳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영민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차관을 갚기 위해 대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부치를 모았죠. 여성들은 비녀까지 빼서 바쳤어요. 켄지는 놀랐습니다. 일본인인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들려주는 영민의 모습에서 원망이나 적대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6.25 전쟁 때는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지켜냈고요. 90년대 외환위기 때도 다시금 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영민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위기가 올 때마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계단 꼭대기에 올라서자 대구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도시, 곳곳에 녹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켄지는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안전하고 가방을 지켜주고 수달과 공존하는 거군요. 켄지가 중얼거렸어요. 맞아요. 영민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후 일본으로 돌아간 켄지는 편집실에 틀어박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고 있는 작업은 처음 계획과 완전히 달랐어요. 대구를 폭로하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대구를 발견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기존 시나리오는 모두 폐기합니다. 켄지가 제작진에게 선언했어요. 새로운 제목은 선비의 강, 대구 사라진 가치를 찾아서입니다. 제작진들은 당황했지만 켄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편집에 매달렸어요. 새벽 2시에 안전한 거리, 가방을 지켜준 할아버지, 도심 속 수달 가족, 90계단에서 들은 역사까지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켄지의 변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아냈어요. 오만했던 첫날부터 눈물을 흘렸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편견이 무너지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나는 대구를 폭로하려 했지만 대구에서 나 자신이 폭로당했습니다. 켄지가 카메라 앞에서 고백했어요. 진짜 저널리즘은 비판이 아니라 발견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인터넷에는 우리가 놓친 진짜 한국, 대구에 가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나라 방송국들도 이 다큐멘터리에 주목했어요.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앞다퉈 대구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지에서 대구를 배우려는 도시 관계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년 후 켄지는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시상식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선비의 강, 대구는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고 전 세계 50여 개국에 방영되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유럽의 여러 도시들이 대구의 담 허물기 운동을 벤치마킹했고 미국의 대학들은 대구의 공동체 정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심 속 자연 공존 모델로서 신천과 수달 서식지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어요.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켄지가 트로피를 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라 대구와 대구 시민들입니다. 무대 아래에는 영민도 앉아 있었습니다. 켄지의 초청으로 시상식에 참석한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처음 대구에 갔을 때 저는 오만한 비판자였습니다. 켄지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대구는 저에게 진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폭로가 아니라 발견, 비판이 아니라 이해, 파괴가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운 가치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런 가치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대구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켄지와 영민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민이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대구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네요. 아닙니다. 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원래 대구는 충분히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제가 한 일은 그걸 세상에 알린 것뿐입니다. 그날 밤 켄지는 호텔 방에서 신천의 수달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어미수달과 새끼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올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